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령자 특성 및 서비스 특성이 정부24 이용리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주제를 발표하게 된 인천대 경영대학원에서 재학 중인 이정재입니다. 먼저 학술대회를 주최 주관해 주신 벤처혁신학회 회장님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을 주시고 이렇게 발표의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발표 조금 전에 최고라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것으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갖고 하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중구 혹시 동인천역이나 인천역 쪽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신포동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줄곧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 최근에는 구청장을 나갔다가 잘 안 돼서 현재는 좀 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고령자들이 1883년에 계약 이래로 동네가 만들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화가 심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 70대, 80대가 다 저하고 형님동생하는 정도로 그렇게 지내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과 관계를 하는데 지역에서 뭐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이분들은 그냥 동사무소만 가세요. 동사무소 가셔서도 한참 기다리셔갖고, 왜냐하면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한참 기다리셨다가 행정을 보시고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젊은이들처럼 하지는 못할까? 그래서 정부24나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정부나 우리 기업이나 여기서 어떻게 개선을 해주고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지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기동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그냥 발표하는 대로 이렇게 발표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정부24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부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밑에 예로 보셨지만 22년도에 국제연합이 193개국 중에서 그 순위를 매겼는데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대한민국이 3위 정도로 정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접촉이 활발해져서 정부의 민원 서비스도 급격히 지금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많이 정보통신에 대한 그리고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진보하고 있는데, 이 반대로 이 정보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쓰질 못해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여기 세부 목적이 있지만 그 고령층이 신체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왜 정부24 이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에 대한 특성을 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24 서비스 특성과 고령자 특성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좀 공부를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특성, 특히 이게 중요한데 교육이나 물질적인 지원이 고령자의 정보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전자정보는 뭐 다 아실 거예요. 90년대부터 컴퓨터가 도입되고 나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전자정보를 형성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좀 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하게 쓰게끔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보시면은 중앙부처 또 지자체 등 13,900여 개 분산된 사이트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위에 나와 있지만 홈택스, 건강보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국민연금 등 이런 기관들 것들을 다 통합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민원24였는데 그것보다도 더 통합을 지금 해서 정부 24로 쓰이고 있고요. 저는 다 써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전체 5천여 종의 민원이 안내됐다고도 나와 있고, 또 정부 24를 통해서 1,500여 종의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대폰 어플로 요즘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고령층들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고령층이 60세 이상인데 17.5%, 그리고 25년에는 20.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6%면 20%가 이상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다 얘기합니다. 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정보와 격차 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나라에서도 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22년도에도 어려운 분들을 4개 층으로 나눴어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장애인, 용어민, 고령층 이렇게 나눴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취약합니다. 그리고 한 70% 같이 안 되는 100점을 만점으로 69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고령층하고의 정보 격차를 어느 정도 이제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봤다면 지금은 이제 질적인 정보 격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 연구들을 쭉 보면 고정현 박사가 22년도에 저런 제목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는 유용성과 자기 효능과 또 심리적인 변수가 정보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니 이렇게 개발을 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연구 결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김미애, 남승재, 선승아 박사가 저 제목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밑에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이 3세대 가구라면, 가구는 1세대 단독 가구, 그 다음에 2세대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 또 그 다음에 3세대는 조부나 조모까지 같이 있는, 이렇게 있는데, 이 3세대 가구 유형일수록 전자정보 서비스, 컴퓨터나 인터넷 모두겠죠. 이런 같이 살고 젊은이들이 끼어 있을수록 더 잘 쓰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연구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고령자는 크게 저렇게 3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손이 떨려가지고 이 버튼을 못 눌러서 은행 거래하면서도 1,000원을 보내야 되는데 10,000원을 보내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지적으로는 우리가 많이들 보시고 다 많이 요즘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작년에 그렇게 될 거지만, 큰 예를 든다면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를 저도 가서 쓰려고 그러면 이게 획일화되어 있고 일본에서 쓰이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딱딱 눌러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포인트도 넣어라, 모드 넣어라 막 이러다 보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인지는 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특성도, 그것도 네거티브한 거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릴까봐, 또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마음에서 먼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24라든지 인터넷의 전반적인 것들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서비스 특성들이 안에 있는 유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용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안에 철저해서 자기 자산이나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많이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연구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연구 가설은 위의 3개는, 그러니까 신체적인 특성이나 인지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은 정부24 이용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낼 것이다. 그리고 유용성, 용이성, 보안성, 정부 지원은 정부24 이용리도에 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자료 수집은 올해 1월 9일부터 27일까지 했고요. 우리 동네 지역의 중부에 계시는 분들 한 300여 분을 대상으로 했고,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은 아노바와 SPSS 아모스를 활용해서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가설 검정 결과와 결론 시사점을 지금 이렇게 보면, 가설 검정 결과 중에서 대부분 제가 의도하거나 생각하는 것으로 다 나왔는데, 보안성에는 반대로 기각이 됐더라고요.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봤는데, 의외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들의 의견도 굉장히 지금 다양해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고 보안이 잘 된다라는 거 보시는 논문들도 있는데, 또 아닌, 보안이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나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그래도 보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잘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신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약해 보면 정부24 이용들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령자들의 심리적인, 또 유형 서비스 특성인 유연성, 인지적 특성, 신체적 특성, 용이성, 정부 지원 순으로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친다고 그 연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그 정책적인 것이나 실무적인 것들에 반영이 되기를 위해서 이 논문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논문이 우리는 다 편의성을 갖고 만든다고 하지만 그건 개발자들의 편의성이나 정부의 의도가 더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그 사용자들, 특히 고령자들의 니즈를, 입장을 좀 알아서 그분들이 왜 어떻게 쓰면 잘 쓸까를 파악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가 기업도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국가가 될 수 있겠지만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령 사용자가 이를 유용하고 사용하기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실무적 시사점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정책 기반자가 심리적인 장벽,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들은 먼저 못 써, 안 써 이런 얘기해보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요. 70, 80대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우리가 보통 아시지만 45년생 이후의 분들, 그때부터 그 정도 되셔서 제가 지금 65년생이니까 저희까지는 거의 오프라인 세대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이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못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공부하시고 기업을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역에 계셔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나라에서 통계된 데이터와 너무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밑에 마지막으로도 정책 기반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고령 사용자의 고유한 심리적, 또 인지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한다. 또 교육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내용의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여하튼 제가 앞으로도 뭐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돼야지 국가적인 경쟁력도 살아날 거고, 또한 국민들의 편의성도 많이 도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통신은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모두가 다 평등하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날로그 세대에는 도저히, 전에는 우리는 다 학교에서 유상교육이나 무상교육을 받아서 국어를 배웠고 영어를 배웠는데 이 디지털에 대해서는 교육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